여기는 혜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맞춤형 화장품, 특히나 메이크업에서 맞춤형 화장품으로 되게 공들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에스쁘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제가 에스쁘아 가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만들어 온 게 이만큼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근데 에스쁘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만의 화장품 만들기 말고도 나만의 메이크업도 만들어줍니다. 연남동에 있는 에스쁘아 하우스 오브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메이크업 컨설팅 서비스,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고 되게 유명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요, 에스쁘아에서 돈 받고 만든 그런 광고 영상 아닙니다. 그냥 에스쁘아 가서 뭘 해오면은 우리 채널에서 조회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그저 조회수에 눈이 먼 회사원이 이왕 에스쁘아 담당자분들 연락처 알고 있던 걸 통해서 특별히 오픈 전 시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체험한 퍼스널 컨설팅 서비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퍼스널 컨설팅, 1대1로 에스쁘아 팀에 소속되어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저의 얼굴형과 눈, 코, 입, 배치와 모양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에스쁘아 제품들로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제안해 주시면서 내가 집에 가서도 쌤이 해주신 메이크업을 재현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면서 메이크업 제안을 해주신다. 두 번째, 퍼스널 스킬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2대1 서비스예요. 내가 거울 앞에 두고 에스쁘아 제품들을 갖고서 이렇게 붓질하고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뭐 칠하시고요. 이런 색깔이 좀 더 어울리실 거고요. 약간 미술학원에서 쌤이 이렇게 티칭해 주시는 것처럼 레슨식으로 나의 스킬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예약이 치열합니다. 2주 전에 예약이 열리는데 진짜 초단위로 티켓팅이야. 제가 받은 서비스는 1대1로 진행되는 퍼스널 컨설팅 서비스였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컨설팅 도와줄 아티스트 케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대1 메이크업 컨설팅은 회사원님의 이목구비 분석을 통해서 나의 장점이나 매력을 더 돋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저희 이목구비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측면 한번 봐주시고요. 반대쪽 한번 봐주세요. 계란형에 가까운 이제 다이아몬드형으로, 턱은 굉장히 부드럽고 얄쌍하신데 턱에 비해서 여기 광대 부분이 살짝 있으신 편이라서 다이아몬드형으로 진단이 되셨고요. 이마에서 눈썹까지 1대 1대 0.8이 요즘 선호하시는 그 비율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봐드릴 거고, 길이감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안부가 약간 길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살짝 있으시거든요. 어차피 앞머리 살짝 이렇게 내리신다고 하면은 상부분 쉐이딩 같이 할 거지만 중안부도 살짝 짧게 해서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같이 주시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측면 넓이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여백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여백이 크신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크신 편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뽑자면 이 옆에 부분 있죠. 옆에 부분이 약간 여백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살짝 줄여주면 좀 더 계란형처럼 보완이 될 거거든요. 광대, 옆광대를 보완을 하고 사각턱 굳이 보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눈썹도 예쁘게 잘 다듬으셨거든요. 다이아몬드형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돼서 너무 각진 형태보다는 둥근 눈썹을 추천드려요. 원하시면 커팅도 살짝 도와드릴까요? 네, 모양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앞부분이 살짝만 얇게 진행해도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여기 길이감이 짧으신 편은 아닌데 쌍꺼풀이 워낙에 도톰하시다 보니까 짧아 보일 수 있어서 자칫하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두께감을 아주 살짝만 앞부분 교정을 하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컬러감도 너무 진한 것보다는 얼굴형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살짝 소프트하게, 연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진행할 건데 비율상 봤을 때 크게 막 앞트임하거나 뒤트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눈매가 예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면 앞트임 살짝 있죠. 음영감을 살짝 주시고 여기 여백을 줄이시려면 뒷부분에 음영감이 살짝 들어가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려서 그리면 눈매가 얘가 동그라신 편이기 때문에 터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자에서 살짝 위로도 추천드리거든요. 점막이 혹시 반영 가셨나요? 네, 위에. 네, 점막은 그냥 눈매 교정할 때만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눈꼬리 위주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도 굉장히 기신 편이라 속눈썹 강조 추천드립니다. 라이너보다는 이제 속눈썹 강조. 점막은 눈매가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이 가운데 살짝 빈 공간이 아주 살짝 있거든요. 거기 부분만 가운데 위주로 해서 눈매를 동그랗게보다는 아몬드나 일자 형태로 좀 추천을 드려요. 전문가쌤이 같이 봐주시면서 내 얼굴에 맞는 화장을 점점 더 찾아가면서 설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에스쁘아에서 추구하는 미는 플래시 글로우라는 트렌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평소에도 혹시 글로우
피부 표현 잘 하시나요? 극혐합니다. 네, 그러면은 매트하게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글로우 너무 안 어울린다. 그래도 요즘에 좀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속광이 살짝 올라오면서 겉표면은 보들보들 세미 매트하긴 하지만 포인트 부분만 하이라이트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새로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추가된 게 이 기기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도 그냥 한 큐에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피부 색소를 기반한 측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추럴하게 원하시면은 21호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붉은기가 있으셔서 저희 파운데이션 기준으로 21호, 22호. 여름 쿨톤으로 측정이 됐거든요. 근데 뉴트럴에 좀 가까워요. 봄 웜도 잘 어울리시고 여름 쿨도 잘 어울리시는 목 쪽은 붉은기가 분포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봄 웜으로 나오셨거든요. 잘 기르고 오셨는데요. 아 정말요? 네. 다른 곳이면은 교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서 길고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알아서 저희가 다 해드려요. 여기가 예쁜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커팅할 때 좀 살려줄 거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도톰하시거든요. 네. 여기 조금만 더 커팅 진할게요. 혹시 요즘 피부 메이크업 하시면서 따로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모공이요. 모공이요? 일단 클렌징 먼저 진행할게요. 예약이 엄청 힘들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손이 빠르신 분들이 아니면 팁을 드리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취소권이 생기거든요. 그때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손님도 많으신가요? 매장에서는 저희가 엠플레이 존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세요. 손으로 바르셔도 되긴 하는데 위생상 그런 것도 있지만 손에 열감을 많이 만들어내면 좀 들뜰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이쪽 부분만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공도 신경 쓰이신다고 했는데 들뜸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수분 프라이머 제품. 에센스 성분이 9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건조함도 속당김도 잡아주고 간단하게 살짝만 해주셔도 되고 혹시 손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젤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좀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프랩 단계 수분을 잘 채워주시는 프라이머를 사용해주시면 속광이 살짝 올라오는 예쁜 벨벳 피니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극강의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면 마지막 단계에 이런 식으로 결 따라서 한번 다림질을 해주시면 피부 광채가 훨씬 더 깔끔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다음에 더스플래시 선 세럼이라는 제품인데 이름처럼 세럼 제형이에요. 일반적인 특유의 무거운 느낌,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안에 보시면 또 몽글몽글하게 수분 캡슐이 있거든요.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피부의 밀착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까지 흡수가 덜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깨끗한 면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페이스 티슈를 한번 눌러주시면 확실하게 자석처럼 밀착 착. 매트한 거를 선호하셔도 우리 스킨케어가 좀 꼼꼼하게 잘 돼야 하잖아요. 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쓰시면 다크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쓰셔도 충분히 그냥 쫀쫀한 느낌. 시원. 그쵸. 시원하고 쫀쫀. 쫀쫀. 보통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컨실러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나온 제품인데 너무 신기하죠? 네. 셀프로 쓰실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붉은기는 마른 모존에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위생상 좀 덜어서 사용할 건데요. 제형이 꾸덕하다 보니까 모공 커버는 물론이고 텁텁함 없이 피부를 매끈하게 붉은기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붉은기가 커버되려면 좀 한 톤 낮춰주셔야 깔끔하게 커버되고 21호로 약간 화사하게 바로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뽀송뽀송하고 밀착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저는 인조모를 이용해서 약간의 속광이 살짝 고급스럽게 올라오는 매트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컨실러 2대 1 섞어서 확실하게 커버를 할 부분을 먼저 커버를 해줄 거고요. 가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쓸어주시면 붓자국이 남지 않고요. 조금 더 밀착력을 원하시면은 열감이 살짝 있으신 편이라 퍼프에 물이나 이런 픽서를 많이 묻히셔서 조물조물 해주시고 블렌딩 해주시면은 워낙에 픽싱 역할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는 그래서 블렌딩이 훨씬 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얇게 커버하고 아이 메이크업 끝난 후에 한 번 더 예쁘게 커버해드릴 거예요. 너무 빠르다. 그쵸. 한 번에 깔끔하게 비벨벳 라인 자체가 워낙에 커버력이 높긴 하지만 이런 붉은기는 또 지속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를 살짝 섞으면 이렇게 한 번에 확실하게 붉은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어요. 너무 밀어서 바르시면 커버력이 좀 떨어지거나 들뜰 수 있거든요. 퍼프로 두들겨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운데 부분에 붉은기가 살짝 있으신 편이라 이마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다 바르게 되면 여기 경계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커버를 해볼게요. 뾰족한 면을 사용하시면 끼일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쓸어주면 끼임 현상 없이 깨끗하게 커버하실 수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살짝 베이스를 깔아주셔야 섀도우가 날아가거나 밀착되지 않는 거를 방지해줄 수 있고 지속까지 높여줄 수 있어요. 1차 커버는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해도 이미 붉은기가 많이 정리가 됐죠. 팁을 드릴 건데 보통 쿠션 사용하시고 이 부분은 많이 안 쓰시잖아요. 바로 파우더하면 이렇게 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시거나 아니면은 살짝 밀착을 한 번 더 시켜주시면 불필요한 유분도 기름 종이처럼 살짝 잡아줄 수 있고 지속력까지 훨씬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반짝반짝하면 자칫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음영 메이크업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채워주시면 좋은 게 동공 밑에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맞아요. 채워주시면 굉장히 또렷한 인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길이감을 살짝 줄여주시려면 애교살도 워낙에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애교살을 저는 너무 두껍지 않게 좀 얇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메이크업 끝난 후에 한 번 더 집에서 하실 수 있게 다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름 쿨톤, 약간 뮤트 톤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런 톤도 잘 어울리세요. 약간 붉은기가 빠진 베이지 톤이죠. 그래서 데일리로 나는 조금 더 청순해 보이고 싶다. 좀 깔끔하게 원한다. 그럴 때는 이런 톤. 기본적으로 저는 이쪽으로 오늘 추천드리고 필요한 컬러 좀 섞어서 사용할게요. 브로우 펜슬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브로우에 음영감을 주시면 훨씬 고급스러운 브로우를 완성할 수 있어요. 납작한 섀도우 브러쉬 이용하셔서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시면 쉽게 브로우 형태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린 게 약간 라운드 형태거든요. 그리고 여백을 같이 줄여주시려면 길이감을 길게 해주시면 돼요. 세미 아치형이지만 둥근 느낌으로 끝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눈가가 일단 화사해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쉬머리한 핑크를 눈두덩이 전체 발라.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는 쌍꺼풀 아래는 바르지 않았거든요. 아까 브로우에 사용했던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 거라서 일자로 먼저 정리해 주신 다음에 여분으로 뒤에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뮤트 톤의 말린 장미 컬러로 윗부분에 생기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눈가를 한 번 더 밝혀줄 텐데 아까 베이스 사용했던 컬러를 이용해서 눈가를 밝혀주세요. 애교살 혹시 좋아요. 좋아하시나요? 네,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여기서 예쁜 발레 핑크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베이스 살짝 깔아주시면 다음 단계 애교살 컬러가 들어갔을 때 부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예쁘게 밀착시켜줄 수 있어요. 누구나 눈매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서 제가 좀 교정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먼저 컬링을 할 거예요. 네. 속눈썹이 워낙 기셔가지고 마스카라만 해도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네. 살짝 처져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작은 걸 사용할게요. 아래 이쪽 봐주시고 네, 앞쪽에 조금 더 공들여서 한 이유가 앞 트임을 할 때도 속눈썹 영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여기가 좀 넓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펼쳐주셔야 트임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눈매 잡기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를 잡아볼게요. 생각보다 좀 길게 그리셔도 잘 어울리시거든요. 라이너를 전체 다 그리게 되면 너무 또렷해지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 섀도우로 속눈썹 사이사이에 음영감을 주셔도 충분히 또렷해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금 도톰하셔서 좀 도톰하게 그려주시면 비율 맞추시기 좋아요. 점막 부분을 가운데 위주로만 속눈썹 사이사이 콩꼭 찍듯이 연출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그렇죠. 미끄러듯이 발리는 제형이라 또렷 조금 더 청순한 무드의 옷을 입으시면은 다크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해주셔도 예쁘실 것 같고 오늘 조금 더 또렷하게 할게요. 블랙 중에 완전 블랙이거든요. 이 스파츌러는 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군요. 속눈썹이 워낙 기셔가지고 끝에 발리다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속눈썹 연장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속눈썹 같죠? 붙이신 것 같아요. 눈매가 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시원하게 가다가 속눈썹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눈매거든요. 너무 볼륨을 채우면 여기가 좁아 보여서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닥가닥 느낌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언더 속눈썹 앞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앞에가 튀어 보이거든요. 워낙에 속눈썹이 장점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교살 부분에 이제 컬러감을 조금만 더 선명하게 연출해 볼게요. 가운데를 좀 진하게, 나머지는 풀어서 눈매가 너무 동그래지지 않도록 해서연님은 일자로, 여기도 일자로. 너무 뽀샤시하고 예쁜데요? 핑크가 한 방울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컬러랑 예쁘게 조화를 맞출 수 있어요. 너무 핑크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베이지 피치를 조화롭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피부 표현 한번 다시 커버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잡아서 확실하게 촘촘하게 커버해 주시면 커버가 훨씬 잘 돼요.
피부 정리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 없거든요. 딱 필요한 이 붉은기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일정이 뭐 있어서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가시는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룩을 보고 싶으시면 그냥 받으러 멀리서도 와주시거든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붉은기 깨끗해졌죠. 붉은기가 안 올라오도록 미면 속광이 살짝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매트해 보이지만 텁텁해 보이지 않는 피부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블러셔 바를 위치에 모공이 또 신경 쓰이시는 부분은 여기가 윤기가 나면 모공이 길어 보이거든요. 퍼프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깔끔해요. 관자놀이 부분에 광이 나면 안 예쁘거든요. 맞아요. 얼굴 커 보이고. 광대가 넓어 보이지 않도록 여기도 거의 외곽 쪽에 살짝 쓸어주시고 이거는 모카 라떼라는 컬러인데 저희가 직접 제조한 제품이거든요. 요즘 또 트렌드 컬러가 모카 무스잖아요. 브라운인데 약간 회색빛이 살짝 있어서 붉은기도 정리해주고 여백을 같이 쉐이딩 주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이아몬드형의 기본적인 블러셔 위치는 이쪽이거든요. 코 밑에 처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 푹 들어가 보여요. 눈썹 그림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안쪽으로 동그랗게. 이런 컬러는 제품 외색만 딱 보면은 그쵸? 되게 무서워지는 네, 이거를 어떻게 치크에 바르지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바르면 약간 로즈빛도 나면서 MLBB 같기도 하고 모브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하네요. 이런 건 진짜 내가 고르지는 않는 컬러인데 바르면 어울리는 컬러니까 제안을 주셔야 발라보는 그런 컬러네요. 저희가 고객에게도 딱 한번 보여드리면 흠칫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발라보시면 실제로 만들어 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여백을 좀 줄여주려면 처음에 도포해주시고 강하게 약하게 이런 C 모양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동공 아래까지만 여분으로 여백을 살짝 줄여주는 블러셔 방법이고요. 붉은기 홍조와 이 라벤더 컬러가 만나면 오묘하게 예쁜 블러셔 컬러가 나와요. 위쪽에 역삼각형에 연출할 거예요. 여기가 좀 환하고 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낼 수 있어요. 그쵸? 피부 표현이 너무 투명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입술 컬러를 발라볼 건데 치크잖아요. 입술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중 부분을 너무 길지 않게 좀 좁혀주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인중이 줄어 보이면 전체적으로 좀 짧아 보이는 느낌도 낼 수 있고 좀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살짝 아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오버립을 연출할게요. 오버립이 워낙에 잘 어울리시는 입술 형태여서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끝내면은 아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술 컬러를 이제 연출해 볼게요. 진저 피치라는 컬러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뉴트럴한 피치. 이게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붉은기가 올라와서 1차 레이어링 했을 때는 좀 맑은 느낌? 2번 레이어링하면 조금 더 예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컬러가 갓 구운 그 진저 쿠키 같은 느낌의 피치 컬러랑 좀 매치할 수 있게 여기 살짝만 피치 톤으로 연결해 볼게요. 그림자는 그냥 이렇게 좀 총알 같은 납작한 브러쉬 이용하셔서 살짝 웃어보시고요. 동공 아래 있는 부분 그어주신 다음에 여분으로 왔다 갔다. 트임 효과를 이제 줄 건데 지속력을 위해서 펜슬 먼저 사용할 거예요. 앞부분에 살짝만 해주셔도 눈매가 또렷해 보이고요. 지워지지 않도록 섀도우로 한 번 더 눌러드릴게요. 또 샵에서 해주시는 메이크업이랑 다른 것 같아요. 또 느낌이 다르시죠? 가장 크게 다른 게 어떤 느낌이세요? 이제 샵에 갔다 오면은 결혼식, 행사 이렇게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훨씬 더 리얼웨이. 뒤트임도 이렇게 핑크로 살짝 해주시면 약간 울먹이는 느낌도 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저희 또 쉐이딩이 빠질 수 없죠. 포인트 주는 부분이 여기 V쪽 그리고 너무 쉐이딩 들어가면 골격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일자 느낌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부터 여기 꼭지점 여기요. 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고 스틱 타입 제품들이 또 한때 시장에서 다 없어졌었잖아요. 굉장히 편하고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파우더하게 되면 사실 톤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뭉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스틱 타입으로 그냥 손빠르게 싹 해주시고 퍼프로 살짝 밀어주시면 되니까 너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가 골게 좀 신경 쓰인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헤어라인 쪽만 해주셔도 광대가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옆으로 사용하시면 노즈 쉐이딩도 가능하셔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끊어주고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좀 섬세하게 그리고 너무 날렵하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오히려 전 좀 뭉툭하게 해서 비율상 잘 어우러지게 콧대를 좀 더 넓게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넓어 보이실 수 있어서 조금 가지고 좁혀주시면 돼요. 이게 스틱 타입이 잘못하면 베이스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폰지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위에 사용해 볼게요. 여기 앞광대를 조금 더 살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라인에 해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피부 결이 훨씬 매끄럽고 피부가 좀 탱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콧대도 여기 하면은 유분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콧대 부분에만.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여기가 좀 멀어 보이지 않도록 앞부분으로 확실히 화사해 보이죠, 눈가가. 마지막으로 애교살에 사용했던 아니면 블러셔 약간 비슷한 컬러 이용해서 밑에 말고 약간 위쪽에 살짝 코끝 찡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픽서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연남동 에스쁘아에서 받은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 얼굴이 연남동에서 갓 돌아온 얼굴입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2025년 모카무스 여자인데 되게 내추럴한 모카무스 여자잖아. 제가 에스쁘아에서 퍼스널 컨설팅으로 받은 메이크업이 샵 메이크업이랑 어떻게 다른 느낌이 들었냐면은 샵은 아무래도 포토제닉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색조도 짙게 들어가거나 하고 특히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속눈썹인 것 같거든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는 내가 못 붙이는 속눈썹 다 이렇게 심어주시죠. 그런데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쌤이 해주셨던 메이크업을 내가 집에 가서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서 그런 것인지 내 자연 속눈썹이 돼 마스카라로 만드는 요 가닥 속눈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얼웨이적인 느낌, 내추럴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다만 색조도 최신상인데 내 얼굴에 찰떡으로 붙을 것 같은 그런 색조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2025년 나는 요 얼굴로 그냥 다니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에스쁘아에서의 메이크업 컨설팅 서비스가 정말로 네가 집에 가서 이 메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에 진심인 것이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요 차트에다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십니다. 저한테 써주셨던 섀도우 제품들로 이 색을 1번까지 바르시고 애교살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요만한 브러쉬로 뭐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십니다. 심지어 뭐까지 해주시냐면은 컨설팅 서비스 받고 집에 갔어. 그때 쌤이 여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생각 안 나면은 DM 보내면은 답장을 해주신대. 이거는 약간 에스쁘아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도 네가 집에 가서 못할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물론 예약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한 오늘 회사원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갔으므로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겠지만은 한번 받으면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가보셨던 우리 PD님의 감상. 사전에 설문지를 써서 제출할 때 본인이 생각했던 고민들 어떻게 메이크업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되게 잘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메이크업 과외네. 그리고 저는 이 에스쁘아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땡큐한데 만약 이런 서비스를 백화점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쌤 오늘 저한테 써주신 립 얼마예요? 6만 원이요. 파운데이션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에스쁘아는 쌤이 오늘 써주신 이 립 괜찮네? 집어올 수 있고 컨실러 괜찮잖아. 하이라이터 괜찮네. 백화점 브랜드에서 비싼 베이스 하나 뭐 비싼 크림 하나 살 가격으로 좀 집어올 수 있는 가격대의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에스쁘아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주신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벳 앤 플레이 오늘 써주신 색깔을 너무 괜찮잖아요. 어떡하겠어. 만들어 갈게요 했지. 그 자리에서 하얀색, 검은색, 뭐 빨간색 이런 걸로 조색을 해가지고 스까스까 해서 핫플레이트에서 슬슬슬 녹여가지고 용기에다가 쪼르르 따라 붓고 전용 냉장고에다가 한 10분 정도 굳혀서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쁘아에서 돈 받고 하는 광고 영상 아니고 그냥 제가 가가지고 돈 쓰고 왔다. 여러분 취소 자리 나올 때 기다려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켓팅 화이팅! 빠잉!